압축기에 과열로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문제 내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pH 차트 준비했고요. 포화액선, 금포화 전기선에 따른 정발압력과 응축압력을 그려본다라면 냉동기 정상 성도는 압축기 등 엔트로피 변화, 응축기 등압, 등온 변화, 관행각도 5도 해서 팽창 밸브를 하고 정발기로 통과하는 사이클에서 일단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겠죠. 토출가스 온도선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상승한다.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도와 압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이 상승하면 응축 온도가 상승합니다. 첫 번째로 고압 상승. 두 번째로 흡입가스가 과열하면 토출가스 온도가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흡입가스가 과열하면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흡입가스가 과열된다는 이야기는 냉매가 부족하거나 네 번째, 우리가 프레온 냉매인 경우는 관행각도는 키우고 냉동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과열 압축을 하죠. 그래서 열교환기에 의한 과열이 있습니다. 이 열교환기에 의한 과열은 프레온인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액압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냉매량으로 보면 냉매가 부족하면 또한 과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냉매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냉매가 부족한 경우는 여기서 하나 그냥 써버리면 냉매 충진이 부족하거나 냉매 부족 원인 중에 팽창 밸브 궤도가 작을 때 냉매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까지는 고압 상승, 냉매 부족까지 또 따져볼 수도 있고요. 압축기 자체로만 보면 압축기의 흡입 밸브나 토출 밸브가 망가져도 그렇습니다. 흡입 밸브 손상. 여덟 번째는 토출 밸브 손상됐을 때에도 들어갔던 액이 다시 나왔다 들어가게 되니까 더 과열하게 되는 거고, 압축기에서 토출했던 액이 다시 회수되니까 토출 손상이 일어났을 때 가능합니다. 쓸 데가 모자라겠네. 5개만 써도 되는데 쓸 데가 모자랄 정도로 많네요. 그 다음에
압축기 자체로 보면 여기부터는 압축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아홉 번째, 피스톤 링이 손상됐을 경우 더 넘어가면 재상해야 될 때 전자밸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상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손상되었을 경우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번째네요. 11번째는 유가 부족하거나 12번째 윤활유 기능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암모니아 압축기인 경우에는 워터 자켓이 손상되거나 불량할 때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 유추를 해본다면 고압이 상승하는 원인은 응축이 불량할 때 또 고압이 상승하고요. 15번째로는 응축이 불량하다는 이야기는 냉각 핀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냉각수, 즉 냉각수 라인이 불량할 경우 굉장히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은 많습니다. 이 중에서 고압 상승, 흡입가열, 냉매 부족, 열교환기, 팽창밸브, 궤도 이 정도까지만 써줘도 5가지만 써주시면 정답으로 채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토출가스가 상승하면 악영향들이 있는데 그 악영향들은 다음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장치 운전 중 압축비가 증가할 때 영향 5가지를 쓰시오. 압축비가 증가하면 미치는 영향 5가지를 씁니다. 즉 압축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몰래르 선도 냉동기 쪽에서 고압인 응축 압력이 상승하거나 저압인 증발 압력이 강화할 때 압축비가 상승합니다. 고압이 상승할 때 선도를 그려보면 고압이 상승할 때는 저압을 일정하게 둔다라면 압축기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이 다시점으로 가고요. 응축 압력이 일정하다면 응축 압력은 줄어들겠죠. 이런 선도로 그려집니다. 혹은 증발 압력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증발 압력이 내려간 건조포화 전기선상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물론 압축 일량이 줄은 만큼 냉동 효과도 줄게 되겠습니다. 압축비가 증가하면 토출가스 온도도 상승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이제 영양을 한 개 한 개씩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축비가 증가하면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토출가스 온도 상승이 일단 일어나고, 원인부터 먼저 쓰면 압축비 상승이죠. 원인은 압축비가 상승했을 때 토출가스, 답은 토출가스 온도가 일단 상승합니다.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면 실린더가 과열합니다. 실린더 과열. 두 번째. 세 번째, 실린더가 과열하다 보니까 윤활유가 열화합니다. 윤활유 열화. 윤활유가 열화하고 나면 더 계속 심해지면 윤활유는 탄화합니다. 윤활유 탄화. 윤활유 탄화. 네 가지. 윤활유가 탄화하면 압축기가 소손되죠. 압축기 소손. 압축기가 망가집니다. 압축기가 손손이 아니고 소손이죠.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압축기. 소손. 압축기 소손된다는 거는 뭐 피스톤 링이 마모된다든지 오일링이 마모된다든지 이렇게 소손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이 소손되면서 압력이 올라가니까 축수하중이 증가합니다. 축수하중이 증가하고 이제 각종 효율이 감소합니다. 컴프레셔의 효율로 냉동기 효율, 컴프레셔의 효율을 따진다라면 효율은 최적 효율, 그 다음에 압축 효율, 최적 효율, 압축 효율, 그 다음에 기계 효율. 기계 효율은 리타 M으로 표현하면 되죠. 최적 효율은 리타 V, 압축 효율은 리타 C, 기계 효율은 리타 M으로 각종 효율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압축 일량이 증가합니다. 아홉 번째는 냉동 효과가 감소하는 영향을 가져옵니다. 열 번째는 성적계수가 감소되는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뭐 피스톤링 마모, 오일링 마모, 최적 효율, 압축 효율, 기계 효율 이렇게 따지면 13개가 넘어가죠. 저는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딱 맞춰서 정리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과열하고 윤활유가 열하고 탄화하고 압축기가 소손되고 축하중이 증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효율들이 다 감소하고 압축 일량이 증가하고 냉동 효과는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성적계수가 감소하는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응축 온도가 상승할 때나 TC가 상승할 때나 증발 온도가 하강하면 증발 압력도 떨어지고 응축 온도가 올라가면 응축 압력도 상승하게 돼서 각종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는 원인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영향이죠. 영향 10가지를 제가 써드렸고 응축 압력이 올라가면서 Q는 KA 델타 T에서 델타 TM으로 써도 되죠. 네. 냉각수가 온도가 높거나 전열 면적이 줄어들거나 냉각관이 오염이 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외기 온도가 높거나 이런 조건을 댈 수 있고요. 증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Q는 KA 델타 TM에서 냉수 온도가 낮거나 냉수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낮아져야죠. 미안합니다. 냉수 온도가 너무 낮아지거나 전열 면적이 안 좋거나 온도차가 적어지거나 전도율이 나빠졌을 때, 뭐 팬이 고장 났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만은 원인은 별도하고 압축비가 증가할 때 영향 5가지 10가지를 불러드렸으니까 그 안에 5가지를 골라 쓰시면 네. 첫 번째 토출가스 온도 상승, 실린더 과열, 윤활유 열화, 윤활유 탄화, 압축기 소손, 축소하중 증가, 효율 감소, 압축 일량 증가, 냉동 효과 감소, 성적 개수가 감소하는 중에서 5가지를 골라 쓰시겠습니다. 압축비 증가 때의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냉동장치 운전 중 액압축, 리퀴드 백이 발생하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항상 pH 차트를 그리면 유리합니다. pH 차트에서 액압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압축기로 액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발기에서 압축기로 넘어갈 때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는 항상 액분리기를 설치합니다. 특히 프레온인 경우 액분리기를 설치해서 액압축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기도 하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압축기에 액압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압축기 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발기의 열량 Q는 KA 델타 TM으로 열이 교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량 Q는 GC 델타 T.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증발기 열량과 압축기 열량을 합치면 AW 곱하기 냉매순환량 GE가 되는 식을 써놓으면 전체적인 발생 원인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하의 변동이 많을 때입니다. 부하가 갑자기 줄어버리면 증발을 못하고 액이 넘어가겠죠. 1. 부하 변동이 심할 때입니다.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중에서 특히 부하가 감소할 때 액이 증발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K값, 열통과율의 값이 변할 때인데, 열통과율이 변할 때는 증발기니까 적상이 과대해질 때 증발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CNN 튜브라면 유막이 발생할 때 증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하변동 적상 유막은 냉매량이 적당할 때이지만 냉매량이 과대 충전되어 있을 때 냉매 과대 충전 시에도 압축기로 액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압축기가 적정용량보다 클 때, 압축기가 과대할 때 설계 불량이죠. 압축기가 과대할 때도 액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더 써나가면 팽창 밸브 궤도가 갑자기 열릴 때 팽창 밸브 궤도가 과대할 때 사용이 되고, 액분리 기능이 부족할 때도 액압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액분리기 기능 불량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발기 쪽에 트랩을 써야 되는데 배관 내 트랩 불량 시에 액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액을 압축했을 때 급격히 밸브를 열었을 때 흡입 밸브 과대 시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발기 자체의 열량, 전열 면적이 줄어들거나 부하가 감소할 때나 냉매 순환형이 많을 때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액냉매가 많을 때 팽창 밸브, 압축기, 액분리기로 구분해서 요 내용 9개 내용 중에서 5개만 사용하면 액압축의 원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액압축이 일어나면 압축기에 소선이 올 수 있죠. 그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압축기 헤드에 스프링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안전두를 설치합니다. 정확하게는 액압축을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적극적인 거는 액분리기를 설치해서 액분리기에서 액이 분리되고 가스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액분리기 기능을 항상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시공시라면 트랩을 적정하게 설치할 줄 알아야 액압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장치 운전 중 응축 압력, 고압이 상승하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 조건에 주어지지 않는 pH 선도를 또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pH 차트, 즉 몰레르 차트를 완벽하게 이용하면 냉동을 이해하는 데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이 pH 차트는 포화 액성과 금포화 전기선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임계점이 존재하고 두 개의 압력, 고압과 저압이 있고, 압축기는 등 엔트로피 변화를 할 것이고, 응축기는 증발열을 낼 것이고, 응축기 출구에서 관행각도를 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델타 T를 관행각도를 5도씨로 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냉동 효과이고, 팽창 밸브는 등 엔탈피 변화가 됩니다. 물어보는 요지는 응축 압력이 상승할 때를 물어보고 있죠. 응축 압력이 상승할 때, 이때의 원인, 응축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을 지금 현재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축 압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답을 달아볼까요? 1번. 일단 압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냉매 충진이 많다, 과대할 때 응축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냉매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 냉매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응축기의 풍량이나 수량이 모자라도 부족하면 당연히 응축 압력이 냉각을 못 시키니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냉각 풍량 부족. 세 번째, 냉각 수량 부족이 될 것이고요. 더 계속적으로 더 써버리면 문제 보는 거 많으니까, 냉각 온도가 높을 경우 냉각 풍량이 높을 경우에 응축 온도 올라갑니다. 냉각 수량의 온도가 높아도 응축 압력이 상승하게 되겠죠. 일단 이 원인만 가지고 5가지는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아래쪽에다가 쓰면, 우리 이 열량, 응축 열량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QC라고 하면, 우린 번호는 항상 A, B, 여기가 C, 여기가 D, E, F 쓰는데, D하고 E는 잘 쓰지 않고 A, B, E, F라고 합니다. 이 응축 열량, QC는 풍량이나 수량의 GC 델타 T로 열량이 될 것이고, 이제 전열량 KA 델타 TM으로 열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냉매 순환량에다가 응축기 방열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냉각 수량이나 풍량 G에 대해서 살펴봤고, 온도 차가 적어지면 방열량이 적어지니까 온도가 높아질 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KA 델타 TM에서 K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네 번째,
가장 큰 거는 열 통과율이 떨어질 때죠. 열 통과율이 왜 떨어지냐? 열 통과율이 떨어지는 건 물때가 끼었을 때, 물때가 존재할 때, 다섯 번째, 유막이 존재할 때 K 값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열 면적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응축기에서는 냉매만 응축 액화하고 불응축 가스는 액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축기 상부에 불응축 가스가 고이죠. 이 고이는 불응축 가스 때문에 분압이 생깁니다. 불응축 가스가 존재하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썼죠. 요 두 개는 열 통과율에 의한 값이고, 6번은 전열 면적에 의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불응축 가스를 썼고, 일곱 번째, 응축기 하부에 냉매액이 많을 때, 그러면 전열 면적이 줄어들죠. 요거는 응축기 하부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맞겠네요. 응축기 하부에 냉매액이 존재할 때 전열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수량 부족, 풍량 부족, 냉매 충전. 그 다음에 외기적으로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름철 하계 외부 온도가 높을 때 냉각수 쿨링타워도 문제가 되겠죠. 아홉 번째, 쿨링타워 고장 시에도 당연히 응축압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전열 면적에 의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펌프 고장 시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11번째,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때, 막힘. 12번째, 배관이 순환이 안 되는 막힘 현상이 있을 때 등이 모두 응축압력, 즉 고압이 상승하는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이렇게 계통적으로 살펴보고 쓰면 되겠죠. 하나 더 쓴다면 팽창 밸브가 잘 동작하지 않을 때도 팽창 밸브가 닫혀버리면 응축압력이 못 나가겠죠. 이때도 가능합니다. 13번, 팽창 밸브 불량 시에도 응축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악영향들은 응축압력이 높아지거나 증거압력이 낮아질 때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번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